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다행히도 2023년에 첫 주가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일간 차트에서도 그렇고 주간 차트에서도 거래량이 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뭐 어느 정도라도 보이면서 상승 마감한 것이라서 상당히 뭐 기분 좋은 어떤 첫 주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뭐 한 몇 주 정도는 어떤 좀 이슈가 좀 있었냐면 좀 이렇게 약간 좀 대립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어, 우선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중국이죠.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전히 뭐 페드의 어떤 정책, 통화 정책이었죠. 어, 약간 조금 뭐 느낌이 좀 다르죠. 일단 중국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음, 지금 보면 중국의 어떤 대도시 기준으로 하면 확진자 웨이브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보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그에 따르는 뭐 한국이라든지 동남아 더해서 뭐 유럽 증시까지도 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페드의 통화 정책은 사실 뭐 1월 12일인가 그렇죠. 1월 12일 정도의 CPI가 하나 있고 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지표들이 있겠지만 2월에 있을 FOMC까지는 어떤 큰 어떤 변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2월에 중요한 거는 뭐 25pp를 올릴 것이냐, 50pp를 올릴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좀 시간 여유가 좀 있고 그 안에는 시장은 요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CPI가 12일에 나올 CPI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월에는 어떤 큰 이슈는 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1월에 이런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잘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회원분들이 이제 여쭤보셨던 게 있는데요. 4분기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주가와 실적은 동행한다고 봅니다. 동행한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의 엇박자는 있겠죠. 시간적 엇박자는 있는데 지금은 실적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PER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된다면 그때는 EPS가 가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좀 보면은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요 언저리라고 보면 요 언저리 때는 PER이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볼까요? 시장을 요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바닥을 잡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EPS는 빠지는데 PER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러다가 일정 부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구간은 어, EPS가 상승해 버리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고 요 구간에서는 EPS는 최대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PER까지 확장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때가 좀 오히려 위험한 구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EPS는 여전히 좋은데 PER에 의한 하락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런 한참 계속 빠지고 있는 구간에는 둘 다 좀 줄어드는 구간들이 나오죠. PER과
PER과 EPS가 같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이런 바닥 국면에서는 PER은 좀 안정적으로 가고, PER의 하락은 조금 멈추고, 그 다음에 EPS의 하락은 계속 좀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바닥을 잡고 다시 시장이 올라갈 때는 EPS는 그대로지만 PER이 반등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다음 주 정도나 주말에 그 책을 하나 비슷한 내용의 사계절 책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지금 옆 테이블에 놔뒀던 책인데, 갑자기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우라가미 구니오, 이거 사계절 뭐 이거 알잖아요. 역실적 장세, 금융 장세 이런 거 나왔던 거, 그 200페이지짜리 그 책을 좀 소개할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야기했던 거에 보면 RSI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건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이게 예전에는 RSI의 공식부터 어떤 점들이 약간의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좀 깊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건 좀 별로고, 그냥 그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일간 차트에도 제가 RSI를 깔아놨고, 원래는 어제는 없었지만 주간 차트에도 RSI, 월간 차트에도 RSI를 깔았고, 그 위에는 스토캐스틱을 좀 이렇게 일간적으로 좀 깔았거든요. 근데 사실 일간 차트보다는 주간 차트보다는 월간 차트에서의 신호가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간 차트로만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봤을 때,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뭐냐면, 그때 저희가 그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요때 있잖아요. 10월 17일 날. 요때 10월 17일 날 코스피의 그날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이후로 일정 부분 반등했지만 분산들이 많아지면서 좀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행히 요 어떤 언저리를 지키면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요 언저리 때 바닥을 잡은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를 이제 사실 지수는 지수보다 개별 종목들에서는 좀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띌 정도로 좀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를 제가 같이 좀 보면서 말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그 과매도 구간을 닫고, 그 다음에 과매도 구간이 닿지 않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렇게 요런 구간들이 바닥이 되는 경우들이 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요때도 보면은 요 언저리 때 롯데 쇼핑에서는 어떤 바닥이 좀 나온 부분들이 좀 확실히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뭐 그냥 코덱스 200부터 볼까요? 코덱스 200도 보면은 여기 보면 계속 RSI가 과매도 구간을 찍다가 이번에 과매도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렇다면은 요 구간이 당분간은 바닥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나중에 깬다는 것은 어떤 좀 강력한 어떤 악재가 나와야 되는 뭐 이런 구간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이때 크게 과매도 구간을 이렇게 왔다가 요번에 과매도 구간을 닿지 않고 가는, 여기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바닥일 가능성,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는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곳이죠. 근데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부터 사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런 구간들이 오지 않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싸다 싶은 더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사실 분할 매수를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긴 하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보면 좀 큼지막한 종목들을 좀 이렇게 보면 TCK도 보면은 TCK도 뭐 같죠. 여기 계속 이렇게 과매도 영역을 이렇게 오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가 그래서 과매도 영역을 터치하지 않고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바닥을 여기로서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계속 빠지지? 이랬던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 이렇게 좀 보면 하나 보면은 어, 여기 원티드랩이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 여기도 보면은 계속 과매도를 이렇게 찍으면서 하락을 하고 위에 과매수 구간을 터치하지 못하면서 다시 과매도 영역을 찍으면서 계속 하락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비록 주가는 조금 더 하락했지만 아마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요거의 어떤 시세는 외국인들의 어떤 시세로 인해 바닥을 만드는 건가?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뒤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11분 방송한 지 11분 됐는데 어제 뭐 문자도 오고 뭐 전화도 오고 하는 게 그 내용이 하다만 것 같다. 너무 짧다. 이런 말씀이 많아서 오늘 조금 더 시간을 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많이 힘들었던 종목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분명히 괜찮을 회사인데 왜 그러지 이런 것들. 지누스도 보면은 이 10월 요 언저리 요 10월 달이잖아요. 요 언저리 때 바닥에 어떤 극을 가다가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닿지 않고 여기서도 닿지 않으면서 바닥이 확인되는 모습. 그 안에서의 어떤 수급의 주체는 이건 아마 기관 투자자가 될 것 같은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현재. 근데 이게 한결같이 코스피와 좀 비슷하게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바닥을 만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는 여전히 뭐 적립식을 똑같이 매수를 했지만 다음 주 정도라든지 뭐 해가지고 이제 개별 종목에도 조금 이제 매수할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한두 개 정도 종목만 더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첨보라는 회사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계속 여기도 이렇게 보면 계속 그 과매도 영역을 계속 찍다가 그러니까 계속 시세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와중에 과매수 영역이 한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간 거는 이제는 어떤 과매도 영역이보다 과매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과매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과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첫 번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돌아 나간다면 여기의 바닥은 여기서 확인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단기 매매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무언가를 매수할 때는 이 뒤에 거를 같이 좀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과 좀 비슷한 내용이죠.
어, 뭐 그런 거고 또 하나 많이 힘들어했던 거 저도 이 회사를 좀 노바렉스라는 회사 뷰웍스랑 노바렉스를 볼게요. 이 뷰웍스는 최근에 그래도 매수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그 과매도에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 두 번째부터는 과매도 영역에 오지 여긴 살짝 좀 깬 모습이 있는데요. 거의 이렇게 되는 정도의 모습. 주가는 하락하면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는 모습. 특히 이번에는 스토캐스틱까지도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바닥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바렉스까지만 해볼까요? 노바렉스는 제가 했나요 아까? 다 이게 비슷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과매도 영역을 계속 과거부터 찍으면서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한번 찍고 좀 강하게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 장세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가 이제 닿지 않고 아마 바닥을 좀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아직 확실하게 무언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저리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인된 그런 건 없는데 바닥이 마무리 국면인가 이런 정도의 어떤 모습이 조금 나와서 좀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레이라는 종목 하나만 더 해볼게요. 레이. 지금 여기 있네요.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요때 과한 어떤 과매도의 영역에 들어왔죠. 들어왔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바닥을 터치를 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를 했다면 저의 개인적인 매수 구간은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만 요런 데서 시세가 이제는 전환이 됐구나를 좀 이렇게 느끼는 모습이었을 거고 요런 구간들 스토캐스틱까지도 과매도를 오지 않는 이런 정도 구간이면 이제 하락 추세는 뭐 마무리된 것 같다 정도로 좀 저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을 제외하고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제외하고 차트로만 수급으로만 좀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것이고 차트로는 모든 종목으로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말도 안 되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RSI를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사실 뭐 일간 차트의 RSI 하나로 뭐가 얼마나 괜찮은 뭐 기법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회사들이 가격도 저평가네. 그러면 매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런 회사의 어떤 수급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 수급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실제 어떤 보조지표상에서도 그것을 이제 확인해주는 보조적인 어떤 지표들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런 것이죠. 실적과 차트를 굳이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적과 차트를 그러니까 실적과 어떤 차트 수급 심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보는 이런 것을 좀 저는 선호한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적정한 주가는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일일이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다 해놨고 그 다음에 또 기업 내용은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요 차트는 여기 보면 제휴 전문가 여기 들어가면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첫 주는 마감이 잘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